프라이스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프로덕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프라이스 쪽 이야기를 하자면요. 가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근데 그 가격 한번 딱 던지는 순간 소비자들이 그거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야, 한 번에. 좋게 말하면 내 맘대로 정할 수 있고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지만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격이라는 건요, 따로 이미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이 가격을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 그걸 모르는 순간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을 모르는 순간 물건이 너무 잘 팔려버리거나 너무 싸게 해서 단가를 잘못 맞춰서 그래서 팔아도 이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무도 안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스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교재에 보시면은 뭐 소비자 중심의 가격 결정 방식 뭐 이러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혼자서들도 보실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고요. 저희는 가격과 소비지라고 되어 있네요. 소비자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기존에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재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용이 점점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예를 들면요. 이걸 갖다가 저걸로 설명을 해보면요. 포도로 할까요? 포도? 최근에 집에서 포도를 많이 먹어서 포도 한 송이 여러분한테 드리면은 제가 맛있는 걸로 기분 좋겠죠. 두 송이도 좋아, 세 송이도 좋아. 근데 제가 포도를 한 400송이부터 한 송씩 늘려볼까요? 400송이 있으면 당혹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포도 400송이 언제 먹을 거야? 이제 얼리기에는 냉장고도 냉동실도 꽉 찼어. 근데 400송이, 500송이, 600송이, 700송이 이러면요. 좀 그래요. 다시 판단 과정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효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생각보다. 한 개, 두 개 있을 때랑은 달라요. 네. 그리고 돈으로 따져도 그렇죠. 100만원 있는 거, 200만원 있는 거 뭐 그런데 10조 있는 거랑 10조 1원 있는 거랑 또 다르잖아. 10조 100원, 10조 200원.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요. 너무너무 돈이 많으면. 네. 그래서 효용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게 기존의 가치 함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프로스펙트 이론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네들 근데 솔직히 태어나서 다운 가지고서 생각하지 않잖냐. 너네 그럼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네는 지금 어떤 준거점이라는 게 있지 않냐.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서 그거보다 많은 걸로 하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을 0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태어날 때 정말 뭐 부모님이 그래도 옷 한 벌이라도 이렇게 맞춰주지 않냐. 너네 지금 아예 정말로 돈 하나도 없어? 아예 가진 거 없어? 재산 하나도 없어? 네가 어쨌든 간에 월급을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준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거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똑같죠.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잃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1억이 있었는데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돈이 더 9천만 원이 돼버렸어, 8천만 원이 돼버렸어, 7천만 원이 돼버렸어. 그럼 반대로 기분이 나빠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잃었을 때. 근데 여긴 잃었을 때 기분 나쁜 건 하나도 없잖아. 여긴 잃었을 때 기분 나쁜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프로스펙트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프를 이거를 조금 다르게 그려보세요. 여기를요 이렇게 확 내려주세요. 확 내려주는 이유는요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민감도 체감성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라갈 때는요 기분이 이렇게 올라가면 적당히 좋아요. 그만큼. 근데요 똑같은 금액만큼 돈을 잃죠? 그럼요 사람 심리하는 게 어떠냐면요 이건 뭐 저는 안 그런데요 이러지 마세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거니까 저도 주장한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벌었을 때보다요 1000만 원을 잃었을 때 더 화가 나요. 더 우울하고.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확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게 정확한 프로스펙트 이론상의 그림입니다. 그래프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부터 먼저 할게요. 손실은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더 크게 인식이 됩니다. 그걸 로스 어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1000만 원을 이익을 보는 것보다요 1000만 원 손실을 볼 때 더 크게 인식이 돼서 그래프가 확 내려가는 겁니다. 기분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손실의 필성이고요. 민감도 체감성은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점점 체감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게. 그래서
크기가 커질수록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100만원에 10만원 추가하는 거랑 1조에 10만원 추가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거점 의존성은요, 중거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효용의 크기가 다르다 그랬죠. 취준생이 100만원하고 이재용이 100만원하고는 좀 다르죠. 중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고요. 가격과 소비자의 효용은요, 웨버의 법칙하고 JND가 있는데요. 웨버의 법칙은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점점 더 세게라고 했는데, 최초의 자극이 강할수록 이건 여러분 모두가 똑같죠. 이건 심리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다음 자극이 더 커야 함. 할인 같은 거 그래서 맘대로 때리면 안 됩니다. 할인을 맘대로 때리면 안 되는 게요. 할인을 초반에 막 70%를 때려버리죠. 그럼요. 그 다음에 30% 할인 이런 거 때리면요, 효과가 잘 없어요. 왜? 70%를 때렸거든. 최초의 자극이 강할수록 다음 자극이 더 커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게 웨버의 법칙이고요. JND 같은 경우는요, Just Noticeable Difference잖아요. 이거는 이제 막 이제 막 인지하는 차이예요. 가격이라고 그럴게요. 가격 차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격의 변화를 이제 막 인지하기 시작하는 차이거든요. 차이 금액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1000원짜리 물건을요 1001원으로 올리죠. 사람들 몰라요. 1002원, 3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 한 1200원이 되죠. 이럴 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언제 올랐어? 1원, 2원 막 이렇게 올릴 때는 감이 없다가요, 200원이 되니까 1200원이 되면 오른 건 아는 거예요. 그럼 돌려서 말하자면 무슨 소리예요? 여기까지는 금액을 올려도 소비자들은 사는 사람들은 다 산다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격을 내릴 때요, 900원으로 내가 내렸어. 큰맘 먹고. 그랬는데 젠장 사람들이 이걸 너무 내가 쫌생이같이 내렸나 봐. 내린 거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리려면 화끈하게 한 800원까지 내려버리죠.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가격 내렸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갖다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가격 인상은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가격 인상은 JND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까요? 밖에서 해야 될까요? 범위 이내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가격 올라간 걸 모르고 사람들이 똑같이 사던 사람들은 살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올라가는 순간 사람들은 사는 거를 줄입니다. 그리고 가격 인하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작정하고 이 위로 올릴 수도 있죠. 진짜로 뭐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올라버리면. 인하는 JND 범위 넘겨서 밖으로. 그래야 깨닫죠. 사람들이 가격 내려갔다. 어설프게 내리면요 모릅니다. 사람들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JND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업 중심의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기업에서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른 얘기인데요. 이거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원가가사는 원가에다가 얼마 퍼센티지 정해서 이만큼 원가가 100원 들었으니까 10%에서 110원 뭐 이런 거고, 목표이익은 내가 목표이익을 얼마를 낼 거다라고 해서 역으로 추산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고요. 내가 목표이익을 100만 원을 낼 건데 뭐 물건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들었으면은 1100만 원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요. 가격 고착화는 뭐냐면요, 요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이 듣고서가 아니라 그냥 유추해서 알기가 힘든 내용이니까 말씀드리자면요, 가격 고착화는요 선두 기업이 제품 가격을 딱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 최초로 휴대폰이 삼성전자에서 나왔다고 칠까요? 그리고 이제 출시를 막 앞두고 있어요. LG도. 근데 LG가 사실은 40만 원에 이걸 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휴대폰을. 근데 삼성전자가 100만 원 이러고 던져버린 거야. LG는 무슨 생각할까? 100만 원? 40이 하면 너무 차이가 큰데?
90만원? 80? 90? 80? 이러면서 거기 붙이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격 고착화는 뭐냐면요, 선두 기업의 가격을 던지죠. 그럼 선두 기업 가격에 다른 가격이 고착된다는 거예요. 붙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약탈적 가격이라는 건요, 경쟁사 약탈이라고 알아두세요. 경쟁사를 망하게 하는. 어떤 뜻이냐면요, 뭐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용산이 아니라 뭐 독서실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좋겠네요. 독서실 가격이 왜 대부분 비슷한지 아세요? 독서실 5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가 만약에 독서실이 가격을 갖다 확 낮추죠? 그러면요, 얘 망할 때까지 다른 독서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말도 안 되게 낮춰버려요. 경쟁사를 약탈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경쟁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독서실을 운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경쟁사가 망하죠, 만약에? 그럼 다시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야. 이게 경쟁적이 아니라 약탈적 가격입니다. 그리고 기만적 가격은요, 소비자 기만이라고 알아주세요. 이거 두 개를 헷갈려 할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비자 기만은 뭐냐면요, 그런 거 있죠. 택갈이라 그러는 거 있죠. 100만원짜리인데 원래 50% 세일한다 그래서 갔더니 어제까지 분명히 100만원이었는데 택이 200만원으로 바뀌어 있어. 그리고 200만원인데 50%에서 100만원이래. 이게 소비자 기만하는 거지 뭐예요. 기만적 가격입니다, 이게. 그리고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물건을 넘기면서 네가 이걸 고객들한테 재판매하는 거죠. 고객들한테 재판매할 때는 얼마에 파세요라고 재판매 가격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가격을 유지하세요라고. 뭐 100원 밑으로는 팔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100원 딱 정해버린다든가. 이게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제품 가격 결정, 이거 많이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신제품에 대해서 가격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가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가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가는 뭐냐면요, 스키밍 전략이라 그래요. 이거는 신제품 같은 거 나오는데 막 IT 신제품 이런 것들 나오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예를 들자면 폴더블 그 폰 있죠. 이런 것들 나오면은 정말 최초잖아요. 이거 얼마로 가격을 책정을 해야 돼. 이럴 때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스키밍. 스키밍은 뭐냐면요, 스킨밀크라 그러면요, 뭐냐면 우유인데요, 우유 위에 거품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우유를 말해요. 거품 가격인 거예요. 초기에는 고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인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초기에 고가일 때 살려는 사람들은 다 삽니다. 살 사람은 다 사죠. 그리고 가격이 점차 인하되면요, 가격 싸져야지 하면 살려는 사람들 다 사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사요. 그래서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이런 게 스키밍 가격 전략이고요.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방금은 폴더블이 나와서 그렇게 팔았다고 치는데 알고 보니까 폴더블 폰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 500개 업체에서 비슷한 스타일의 폴더블 폰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긴 하지만 이거 내자마자 막 사람들 엄청 달려들 것 같아요. 다른 경쟁자들도 막 며칠 내로 막 몇 개씩 막 낼 것 같아. 불안한 거예요. 초기 선점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산업들,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초기에 저가로 들어갑니다. 쫙 푸는 거예요. 시장에 싸게 그냥 쫙 풀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시장 선점을 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에 시장을 빨리 침투하기 위해서 저가로 간다는 뜻에서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은 장황하게 길게 했는데, 신제품 가격 결정은요, 결국은 고가로 하느냐 저가로 하느냐의 방법이 있고, 고가로 하는 건 스키밍, 거품 끼는 거니까, 그리고 저가로 하는 경우는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개 갖다가 섞어서 질문하는 경우 엄청 많아요. 캡티브는요, 캡처한다 그러죠, 여러분. 화면 같은 거 이렇게 캡처하면 내 걸로 확 잡는 거잖아. 캡티브 프로젝트 가격 전략은요, 잡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프린터 같은 거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면도기 같은 거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주제품 가격은 진짜 싸요. 면도기 보시면요, 면도기 가격하고, 면도기가 진짜 싸거든요. 근데 면도 날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매장 가시면요, 한번 보실 일 보세요. 면도 날 진짜 비싸요. 주제품 가격은 싸게 책정을 해요. 대신에
종속 제품 가격을 비싸게 하는 거예요. 면도날을 비싸게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니면 프린터 톤오버 값이 기계값하고 비슷해버려요. 아니면 면도날이 면도기 가격하고 비슷한 경우, 이거는 본체를 사가지고 그 다음 거 가격이 너무 비싼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다음 묶음 제품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요 주로 보안제에서 많이 사요. 왜냐면 이걸 사면 이걸 꼭 사야 되잖아. 예를 들면은 커피 설탕, 커피 프림 뭐 이런 것들 보안제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거예요. 카페 가면요 커피를 마시면요 빵도 먹고 싶잖아요. 빵을 먹으면 또 커피를 먹고 케이크를 먹고, 케이크만 먹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안제예요. 보안제. 이런 경우에 묶음으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를 같이 사면은 할인을 해줍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묶음으로 파는 경우가 있고요. 묶음으로 팔 경우에 뭐 싸게 팔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거 묶음 제품만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요, 문제가 나올 땐 이거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순수 묶음은요, 순수하게 묶음으로만 파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트로 판대요. 예를 들면은 뭐 빵하고 커피를 세트로 판다고 그래서 커피만 좀 마실 수 있어요. 그러는데 절대 안 된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순수하게 우린 묶음으로 팔 거래. 묶음으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요 순수 묶음 전략이에요. 그래서 혼합 묶음 전략은요 묶음도 되고요 묶음만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커피도 드릴게요. 이게 혼합 묶음 전략입니다. 개별 제품도 모두 판매하는 거예요. 혼합도 되고, 혼합이 아니라 묶음도 되고 개별도 되고 혼합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묶음 전략은 양쪽 다 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